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도 몇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 기관 자금을 몰고 올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 자격을 갖춘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헤지펀드, 가족 사무실, 연금 및 기부금에 초점을 맞춘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솔루션은 수개월간의 작업 결과로 피델리티는 3월 7일 트위터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은 유명한 자산관리 회사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지사로 모 회사인 피델리티는 최근 커스터디 서비스를 발표를 했고 라이트닝 토치 이벤트에 참여하며 암호화폐 생태계에 많은 주목을 받았죠. 피델리티 커스터디 서비스의 첫 발표는 2018년 10월이었고 그 후 감사기관과 협력하여 기관 투자자 모집을 위해 감사 재정 작업 및 리스크 및 규제 준수 정책 및 절차를 개선시켰다고 합니다. 아직 선별된 고객부터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커스터디 서비스를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열렬히 환영을 했고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의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신호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아직 완벽하게 작년 암호화폐 하락장을 벗어나지 못했고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지만 올해 초 모건 크릭 디지털이 2개의 기관 투자자가 참여함에 따라 더 많은 기관이 디지털 자산 솔루션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피델리티 디지털 현재 선별된 고객에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디지털 자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 문제 해결을 위해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금융기관들은 개인이 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피델리티가 제시한 솔루션을 필요로 한다며 물론 피델리티의 솔루션은 아직 비트코인에만 적용이 되며 향후 다른 암호화폐 플랫폼에 고려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유가 증권으로 간주가 되거나 하드포크 문제를 안고 있는 암호화폐는 고려 대상에서 이제 제외를 하고 있다는데요. 유가 증권으로 간주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XRP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게 많은 기사를 접하면서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2019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는데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S10이 카르다노 에이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인가 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찰스 호키스는 최근 트위터에서 삼성의 신형 암호화폐 가능 스마트폰과 동기화하면서 에이다를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결제 카드 시연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한 7초의 남짓한 영상입니다. 이렇게 에이다가 뜨게 되는데요. HTC 엑소더스 1과 함께 삼성 갤럭시 S10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가장 기대되는 모바일 기기 중 하나인데 아직 암호화폐 기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최근 발표 후에 가격이 상승한 엔진 코인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주요 토큰과 호환될 가능성이 있는 암호화폐 지갑이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IOHK 책임자의 최근 시연에서는 S10의 이미징 시스템이 암호화폐 결제 카드와 호환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하는데요. 찰스 호킨스는 에이다를 모바일 지갑 앱에 업로드하기 위해 일종의 암호화폐 은행 노트를 스캔했다고 합니다. 카드와 소프트웨어 모두 암호화폐용 모바일 물리 저장 장치 전문 업체인 텐즘이 개발했다고 합니다. 비록 이 영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식적으로 확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카르다노를 위한 새로운 개발에 대해 이제 흥분을 했다며 판단은 공식적인 내용이 이제
나오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된다는 소식 이후에 이제 어제는 이제 코인덕과 삼성 갤럭시 S10이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되어서 갤럭시 S10의 이제 암호화폐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는데 이런 도움이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네,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크나큰 영향력을 주게 될 암호화폐. 네, 삼성전자 갤럭시 S10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S10의 그 지갑 탑재 소식 이후에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나하나씩 좋은 소식이 하나하나씩 나올수록 암호화폐 시장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이 미쳐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 국회가 국가 블록체인 전략 암호화폐 규제 포함 필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독일 국회 연사들이 국가 블록체인 전략은 암호화폐 거래와 토큰 발행을 위한 법률 프레임워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해당 제안은 11일 독일 재무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연합당 재무부 대변인과 그의 동료에 의해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유망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타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정부는 암호화폐와 토큰 거래를 위한 명확한 조건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해당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독일 정부는 이번 달 블록체인 규제와 투기 예방을 위한 국영 등록제를 제안한 바 있으며 올해 중반기 국가 블록체인 전략을 도입할 전망이라고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2019년 지금 한 1분기, 2분기에는 좀 더 활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1분기만 해도 2018년 말부터 2019년 1분기만 해도 지금 많은 국가들에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모습을 하려는 게 굉장히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한보수한다라는 국가인 러시아에서조차 푸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올해 7월 안까지 암호화폐 규제안을 내놓아라. 그래서 굉장히 의원들이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재빠르게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잠재 가능성을 인식을 하고 있지만 중국과 우리나라 모두 지금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배척을 하고 있게 되죠. 네, 빠르면 5년, 좀 길면 10년 안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샘슨 모우가 비트메인이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보유한 암호화폐를 팔아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블록스트림의 CSO인 샘슨 모우가 이제 거대 채굴 기업 비트메인이 빚더미에 앉아있으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들을 청산하여 자금을 마련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모우는 비트메인을 고소하는 회사들의 세부사항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메인은 이미 여러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고 소송이 더 늘어나고 있다며 그들의 조립 부품 생산, 수리 업체들은 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인내심도 잃었다고 합니다. 비트메인은 빚더미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새로운 자본을 조달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비트메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 중에 는 베이징 비트컨티넨탈 테크놀로지 및 선전 위신 테크놀로지와 같은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우에 따르게 되면 30% 손해를 보고 판매한 S15 채굴기는 비트메인이 씨름 중인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데 샘슨 모우는 비트메인이 전체 1000개의 S15 칩 중 좋은 것만 선별해서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시연하고 있다고 추가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비트메인의 칩을 제공하는 회사인 TSMC의 소식통은 기존 7나노미터 물량이 전부 애플, 퀄컴, 화웨이 그리고 AMD 등에 이미 팔렸기 때문에 비트메인의 암호화폐용 ASIC를 위한 물량은 없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우의 트위터 게시물은 비트메인이 2019년에 아무것도 판매하지 못했고 그 대신 보유한 암호화폐를 청산하여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 비트메인 보면은 너무 힘들게 지금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지한 같은 경우는 비트메인을 떠나서
이렇게 회사를 이제 창업한다라는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나왔죠. 네, 비트메인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런 기업이었는데 정말 어떻게 될지 또 소식을 접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굉장히 멋진 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호주에 이제 그 집이 경매가 되게 되는데 부동산 경매를 네, 이제 최초로 비트코인으로 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호주 소재에 이제 네, 보게 되면은 카수 아리나에 있는 이 집이 세계 최초 암호화폐 경매로 판매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호주의 주요 부동산 웹사이트의 광고는 세계 각지에서 스트리밍되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부동산 경매가 될 것이라면서 네, 비트코인과 이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국경 없는 결제 시스템을 이제 이용할 것이다라면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낸스의 설립자죠. 네, CEO인 CG에 의해 또 이제 공유가 되면서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와, 이런, 네, 저택에 여러분들도, 살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살고 계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와, 너무 멋있네요. 네, 호주에서 이렇게 정말 여유로운 삶, 아침에 일어나서 수영 한번 하고, 여기서, 네, 와인 한 잔 먹고, 네, 이렇게 사는 삶이 곧 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 SDS가 첼로 컨퍼런스 2019에서 블록체인 물류 혁신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삼성 SDS는 오는 14일 물류 분야 주요 솔루션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첼로 컨퍼런스 2019를 판교 캠퍼스에서 열고 물류 블록체인 기반 유통 이력 관리 서비스 그리고 물류 업무 자동화 사례 등을 발표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물류 블록체인 기반 유통 이력 관리 서비스는 국내 수산 가공업체로 구성되는 ASK 수출 협의회와 소비자 대상으로 수산물의 양식 출하 유통 전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요. 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을 하며 삼성 SDS가 지난해 시범 적용 프로젝트를 통해 검증한 후 ASK 수출협의회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 상용화했다고 합니다. 삼성 SDS 내부에서 활용해온 업무 자동화 솔루션인 브리티 윅스를 적용한 물류 업무 자동화 사례도 소개한다고 하는데 매일 100여 명의 인력이 선사 사이트에 접속해 화물의 운송 정보를 수집, 입력하던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업무 효율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이 밖에 독일에서 첼로 플랫폼 기반의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최적화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LMD 사업 모델도 발표한다고 하네요. 삼성 SDS 김영태 물류사업 부문장은 블록체인, AI 등 신기술을 통한 다양한 물류 혁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스마트 물류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대외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삼성 SDS는 자체 개발한 넥스레저 플랫폼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며 제조, 물류, 금융 분야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 각국에서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든 자기 기업으로 받아들이려는 이런 노력도 하고 있고, 네,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특히 금융업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도 굉장히 사용하려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시장이 확장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바클레이 애널리스트가 페브코인이 2년 안에 190억 달러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CNBC에 따르게 되면 바클레이 애널리스트 로즈 샌들러가 11일, 이제 현지 시간 11일 보고서를 통해 페이스북 코인은 2021년까지 페이스북에 19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와 관련해 광고 외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은 페이스북 주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앞서 페이스북은 왓츠앱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될 글로벌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진 바 있었죠. 네, 페이스북 코인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자체 코인을 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중 이제 하나인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제 JPM 코인과도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 코인을 만들어서 뭐에 쓰냐 이런 분들도 있고, 이 코인을 이제 만든다는 것만으로도 네,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분들의,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이게 눈길을 돌릴 수 있다라는 의견이 분분 이렇게 좀 나뉘어졌는데,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뭐 JPM 코인이든 페이스북 코인이든 정말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게 될진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글로벌 대기업들에서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뉴스에 퍼지는 것만 해도, 네,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 CFTC에서 미승인 암호화폐 거래업체에 이제 1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온라인 경제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에 따르게 되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네, CFTC가 암호화폐 거래업체인 풀원의 CEO인 패트릭 브루너에게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해당 기업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인을 상대로 비트코인 마진 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라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의 난이도가 조절이 되며 13일이 남았다고 합니다. 13일 후에 0.37% 채굴 난이도가 하락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11일 밤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총 해시레이트는 41.97을 기록하고 있고, 채굴 난이도로는 6.07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난이도 조절까지 약 13일 15시간에 남았다고 하는데, 난이도는 0.37 하락한 6.05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외신이 모네로의 하드포크 이후 해시파워가 85% 떨어졌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트러스트 노드에 따르게 되면 모네로의 네트워크의 해시파워가 하드포크 전 초당 1000mHz 모네로 해시에서 하드포크 이후 85% 감소한 144 모네로 해시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해당 미디어는 이번 하드포크가 ASIC의 채굴기의 저항성을 가진 POW 알고리즘 조정이 포함됐기 때문에 85%의 해시파워가 ASIC였을 것으로 분석을 했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의 경찰청이, 네, 발음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일본의 경찰청이 작년 암호화폐 관련 사이버 범죄 169건 피해 금액이 677억 엔이라고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워치에 따르게 되면 일본 경찰청이 발음이, 예, 굉장히 힘드네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일본 경찰청, 네, 경찰청이 최근 2018년 사이버 위협 관련 통계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의 증가 경향에 따라 작년 한 해 역대 최다인 9,040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 중 암호화폐와 관련된 경우가 이제 169건, 연루된 금액이 약 677억 엔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중 96%에 해당하는 약 650억 엔은 2018년 1월과 9월에 발생한 코인체크 거래소와 자이프 거래소의 해킹 피해 금액으로, 네,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네요. 네, 지금 뭐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암호화폐 그 범죄 대책반을 따로 설립을 할 정도로 지금 암호화폐 좀 사기가 굉장히 만연하게 퍼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도권의 아직까지는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그물망을, 네, 요리조리 피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네, 사기치기 쉬운, 네,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을 좀 다른 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비트코인이 돈이 된다고, 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정확히 뭔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대다수입니다. 지금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 아니면 구독자분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1년을 넘게, 네, 좋으나 싫으나 이렇게 많은 소식을 접해왔고 공부가 자연스럽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능력이 길러졌지만, 어설프게, 네, 알거나 거의 모르는 경우는 비트코인 뭐지, 정말 돈이 되나, 네, 특히 이번에 코인업, 네, 대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네, 구속이 돼 있죠. 네, 참 이렇게 항상 사기에 유의하시길 바라고, 정말 이렇게 사기치는, 네, 사람들은 정말 법의 심판을 따끔하게, 네, 받아야 되지 않을까. 따끔하게, 그것보다 좀 더 이상으로 좀 아프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사기는,
네, 정말 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영상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정말 일교차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기관지 보호 그리고 감기, 몸 감기에 항상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